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건강 관련 책을 읽어드릴게요.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 지은이 닐 바너드. 출판사 브론스테인. 그럼 시작할게요. 저자 소개. 닐 바너드.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채식주의 식이요법의 권위자 중 한 명이다. 현재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책임을 다하는 의학을 위한 의사회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그의 연구는 새로운 차원의 식이요법을 도입하면서 제2형 당뇨병 영역에 혁명을 일으켰다. 때로는 영원히 풀 수 없을 것 같던 문제가 어이없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비만, 불임, 생리통, 갑상샘 질환, 여드름, 피부 열감도 그렇다. 모두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까닭이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음식은 체내의 호르몬 분포를 변화시킨다. 그 결과로 아픈데 하나 없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골골대기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다. 우리는 내 몸의 호르몬을 통제할 수 있다. 호르몬이 일으키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바로 우리가 매끼 먹는 음식을 통해서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담하는데 확실히 효과 있는 방법이다.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로비는 한 달에 하루 이틀 꼭 월차를 쓸 정도로 생리통이 유난히 심했다. 그러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는 통증이 크게 줄었고 생리 기간에도 티 안 내고 출근할 수 있게 되었다. 발기부전으로 한참을 홀로 고민하던 레이 역시 포기하기 직전에 식이요법 정보를 접했다. 그리고 결과는 먹는 것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전성기의 열정이 살아났다. 낸시의 갑상샘은 꺼져가고 있었다. 힘이 달리는 갑상샘은 비만과 만성 피로를 불러왔다. 그런데 식이요법만으로도 갑상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단다. 킴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 그러나 치열한 노력 끝에 마침내 그녀를 에워쌌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었다. 음식이 사람의 기분을 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말이다. 건강식단에서 답을 찾은 경험자는 이들 말고도 많다. 가체중과 비만, 당뇨병,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 사람이 살다 보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반드시 맞닥뜨리는 굵직한 질병 중 다수가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음식 때문에 생긴다. 여기에 피부 트러블이나 탈모 같은 가벼운 건강 문제까지 합하면 평소 호르몬 균형에 신경 쓸 필요성이 한층 커진다. 내가 강력히 추천하는 식습관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떠신지. 나쁜 음식은 호르몬의 균형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지만 좋은 음식은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호르몬 불균형도 감쪽같이 고친다. 파트 1. 성호르몬 균형과 건강. 과잉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킬 때 그것만 쏙 뽑아 없애는 게 가능할까? 물론이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간이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독소, 약물 성분, 잉여 호르몬 같은 불필요한 물질 등을 간은 걸러낸다. 걸러낸 찌꺼기는 담도라는 얇은 간으로 보내진다. 담도는 다시 소장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섬유소가 맡은 역할은 소장에서 내려온 찌꺼기에 붙어 남은 쓰레기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섬유소는 콩류, 채소, 과일, 전곡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런 식이섬유는 불필요한 호르몬의 신속한 체외 배출을 돕는다. 반면에 동물성 식품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닭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이 주식인 사람은 섬유소가 부족해 불필요한 호르몬을 꽁꽁 묶어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섬유소는 콜레스테롤에도 똑같은 일을 한다. 귀리 시리얼 광고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드는 게 이 내용이다.
길이의 섬유소는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콜레스테롤을 끌어모아 몸 밖으로 내보낸다.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데 이 작용 때문이다. 섬유소를 챙겨 먹자. 콩, 채소, 과일, 전곡류만 잘 챙겨 먹어도 하루 목표 40g을 채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유제품은 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놀랄 리도 아니다. 우유와 치즈는 원래 칼로리와 지방 덩어리다. 치즈가 공급하는 열량의 70%가 지방에서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건 기본이고 지방 세포수가 증가해 호르몬 균형까지 깨지기 십상이다. 유제품은 식물성 식품이 아니라서 섬유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유제품이 호르몬 균형과 상극임을 뒷받침하는 특징이 두 가지 더 있다. 목축업계는 우유 생산량을 증대할 목적으로 일부러 젖소를 해마다 임신시킨다. 젖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은 이 9개월의 임신 기간 내내 우유에 흘러들어간다. 우유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의 양이 미량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유를 치즈로 가공하면 고농도로 농축된다는 게 문제다. 또 우유에는 락토스라는 당이 들어있는데 이게 난소에 해가 될 수 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여성병원의 데니얼 크레머 박사가 1994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여성이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해마다 생식 능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한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 정자의 질이 떨어지는 남성들은 건강한 정자를 가진 남성들과 달리 치즈와 가공육을 많이 먹고 가채류 섭취는 부족했다.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진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이 정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한편 과일과 채소는 발달 중인 정자세포를 보호하는 황산화 물질을 체내에 공급한다고 추측했다. 젖소는 12달 중 9달을 내내 임신한 상태로 지낸다. 그리고 임신 달수가 늘어나면서 소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함께 상승한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다량 분비된 호르몬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유를 치즈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고도로 농축된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호르몬은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방암 환자들을 12년 동안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있었다. 연구 결과 지방을 줄이지 않은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매일 권장량 이상 섭취한 여성들은 유제품을 멀리한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49%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 시절에 유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걸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과학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들려준다. 일례로 브로콜리, 케일, 콜라드, 방울 양배추를 비롯해 다양한 녹색 잎채소가 칼슘 공급원으로서 유제품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또한 채소는 비타민의 보물창고이면서 유제품에 쓸데없이 많은 지방, 콜레스테롤, 락토스, 호르몬 성분을 조금도 함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류는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발암 물질의 저장소이기도 하다. 암을 일으키는 화학 성분의 정확한 분류명은 이종고리형 아민인데 이 분자는 고기를 가열할 때 생성된다. 미국의 경우 이종고리형 아민의 최대 출처는 닭고기다. 미국 국민이 시간당 먹어치우는 닭이 1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니 놀랄 리도 아니다. 특히 육식주의자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발암 화학 물질을 들이키는 셈이다. 그들은 닭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의 고기를 사랑한다. 치킨을 빼면 다음으로 최악은 가공육이다. 칠면조 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든 베이컨, 핫도그, 햄, 페퍼로니 등이 전부 암의 위험 인자다. 이런 것들을 자주 먹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심지어 아무 가공 처리도 하지 않은 붉은 생고기도 신선한 게 아니라면 안심할 수 없다. 모든 육류는 가열에 익힐수록 발암 물질이 누적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장관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도 고기에서 새로운 발암 물질이 만들어진다. 어느 모로 보나 지나친 육식은 몸에 좋을 게 없다. 파트 2. 호르몬, 신진대사, 기분. 우울과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음식. 킴은 우울증으로 상담 치료를 꽤 열심히 받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녀의 우울증은 생활 환경과 아무 상관도 없고 순전히 몸의 이상 탓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킴은 우연히 한 정신양리학자의 강연을 듣게 된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길 뇌보다 위장에서 더 많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게 아닌가. 이 한마디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소화관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진다면 어린 시절부터 달고 산 만성 변비가 뇌에까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먹는 걸 바꿔 변비를 고치는 게 진정한 해결책일 수도 있었다. 그때까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메뉴는 마카로니 치즈, 치킨, 햄버거, 메시드 포테이토, 비스킷 빵, 닭날개 튀김 따위였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달라지기로 굳게 맘먹은 것이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산균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었다. 그러고서 채소와 과일의 양을 점점 늘려갔다. 우유는 두유로 바꿨다. 고기는 완전히 끊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줄였다. 얼마 뒤 심리적 변화가 스스로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추락하는 느낌이 여전히 가끔 엄습하긴 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아직 정상이라고 할 순 없어도 나아지고 있는 건 확실했다. 킴은 말했다. 장이 건강해지니 자연스럽게 심리 증상까지 나은 것 같아요. 그녀는 벌써 13년 전에 약물 치료를 그만뒀지만 더 이상 우울증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채식을 제대로 하면서부터는 곰팡이, 꽃가루 등 갖가지 알레르기도 없어졌다고 한다. 오늘날 의료계는 우울증을 약물과 상담요법으로 치료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치료법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목숨을 구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영양소와 뇌 사이의 연결고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인체 생리 기전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심리 증상의 특효 치료법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자 60명과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 78명에게 기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 두 그룹을 비교한 연구가 2010년에 완료됐다. 이때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채식주의 그룹의 기분 점수가 더 좋다는 것이었다. 더 큰 규모의 다른 연구도 결과는 거의 비슷했다.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는 모두 620명이었는데 완전 채식을 하는 참가자들은 고기까지 다 먹는 참가자 혹은 유제품과 달걀까지만 허용하는 채식주의자와 비교해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첫 끼만 있으면 남은 하루를 감정 기복 없이 무난히 보낼 수 있다. 나 혼자만의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여성이 증명해 보인 얘기다. 사실 우울증에도 통한다. 찾아보면 아침마다 식물성 단백질을 꼭 먹는 풍속을 가진 나라가 꽤 많다. 토스트에 삶은 콩을 올려 먹는 영국, 검정콩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멕시코. 여러분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두부 스크램블, 채식주의자용 베이컨, 두유, 각종 콩류로 첫 발을 떼기를 권한다. 많이도 필요 없고 각자 먹을 만큼만 준비하면 된다. 게다가 빵이나 오트밀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함께 먹는 것도 괜찮다. 단, 단백질 다음에 탄수화물이라는 순서를 꼭 지키자. 풀만 먹었다간 단백질이 금방 고갈될 것 같지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사실 식물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더구나 심리 안정 효과를 보려고 식물 단백질을 챙겨 먹으라는 건 아침에 한정된다. 다만 잊지 말자. 단백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이어야 한다. 베이컨, 소시지,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한다.
파트 3. 다시 좋았던 시절의 나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이요법. 채식 식이요법을 결심했다면 육류와 유제품을 비롯해 여태껏 끼니를 대충 때우는 데 일조한 온갖 불량식품들을 처음부터 딱 끊는 것을 추천한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 팀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개발한 비장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중간 적응기를 극복하지 못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스텝 1. 처음에 일주일을 잡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이 일주일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채식 메뉴들을 알아보는 사전 조사 기간이기도 하다. 당장 뭔가를 시작하라는 게 아니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이 단계의 목표는 더 건강한 먹을거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빈 종이 한 장을 준비하자. 맨 윗줄에 순서대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이라고 적는다. 그런 다음 각 제목 아래에 오로지 식물성 식품으로만 7일치 메뉴를 짠다. 한 주 동안 이 식단으로 지낼 만한지 테스트해보자. 직접 먹었을 때 어떤 메뉴가 가장 입에 맞는지 꼼꼼히 적어두자. 아침마다 우유에 시리얼이면 뚝딱이었다고? 그렇다면 앞으로 7일 동안 우유를 아몬드 밀크나 두유 같은 식물성 우유 대용품으로 바꾸자. 시리얼 대신으로는 물에 불려 먹는 오트밀을 준비한다. 여기에 각자 좋아하는 토핑을 올리자. 계피가루, 블루베리, 딸기 등 집에 있는 아무거나 다 괜찮다. 식이요법을 한다고 간식을 끊을 수는 없는 법. 지금까지는 과일 친구들과 소원하게 지내왔다면 이번에 간식 핑계로 이 농산물을 종류별로 정복해보자. 마지막에는 각 제목마다 실제로 먹었을 때 마음에 들었던 메뉴를 추려 적자. 스텝 2. 이제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단계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음식들로만 다음 3주를 지내는 것이다. 앞으로 21일 동안 동물성 식품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되고 완전 채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몸이 건강해진 게 스스로 느껴진다. 몸무게도 몇 킬로그램 정도 빠져 있을 것이다. 혈당이 높았던 사람은 수치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 그것도 3주 전보다 나아져 있을 것이다. 다만 호르몬 관련 문제는 변화가 눈에 보이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도 3주면 새 출발할 탄탄한 포석을 깔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둘째, 입맛이 변한다. 일단 적응이 되면 놀랍게도 고기와 치즈가 별로 그립지 않을 것이다. 기름진 음식이 당기는 일도 거의 없어진다. 원래도 동물성 식품을 즐겨 먹는 편이 아니었던 사람은 입맛의 변화가 생각보다 현저하지 않다. 그러나 몸이 상할 정도로 동물성 식품을 탐닉했던 사람은 거의 갈아엎기 수준의 입맛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내가 3주 내내 완전 채식을 하라는 게 바로 그래서다. 저지방 채식 식단을 유지할 경우 보통은 일주일에 대략 0.2에서 0.5kg씩 몸무게가 줄어든다.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 살이 더 빨리 빠지거나 천천히 빠지는 개인차가 있다. 이 정도 감량 속도면 감당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1년을 52주로 잡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자. 또한 계획한 기간 내내 식이요법을 완벽하게 실천해야만 요요 현상이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내 다이어트 성적이 딱 이 범위 안에 든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나가면 된다. 그러나 혹시 몸무게가 전혀 줄지 않거나 지지부진한 사람은 이렇게 해보자. 1. 체중을 점검하자. 2. 내가 기본을 잘 지키고 있었는지 돌아보자. 동물성 식품을 식단에서 철저히 배제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3. 식단은 단순하게 신선한 가채류와 전곡류, 각종 콩류에 집중하고 가공식품을 최대한 멀리하자. 4. 가능하면 원재료 그대로, 익히지 않은 싱싱한 식재료는 살 빠지는 속도를 가속시킨다. 간식은 과일로 해결하고 매끼 식사의 시작은 녹색 채소, 오이, 토마토 등을 푸짐하게 담은 샐러드로 열자. 뭔가를 새로 배우는 것은 늘 번거롭고 고되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몸에 익혀 내 삶의 일부로 만들었을 때 그 보상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이 크다. 내 말을 믿고 재미삼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